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어른이 없는 시절에 유일하게 어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제 선거는 지방선거 끝났는데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는데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그 서목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0.73% 차이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했는데, 그리고 5월 10일 취임하고 20일 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6월 1일이 실제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날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확실해졌다라고 네. 하는 선언적 의미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나라 일을 성심성의껏 모든 일이 그 양 어깨에 그러네. 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전제로 네.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민심의 주력들이 왜 윤석열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그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중단과 연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잔당을 척결해야 돼. 네. 법에 따라서 척결해야 되고, 네. 둘째로는 문재인 정권 5년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부패의 질과 범위가 광범했기 때문에 네. 이거 적폐, 이 적폐,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종식 적폐, 그 다음에 가장 부패한 정권의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한 적폐를 청산해 주는 것.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법을. 선택을 했죠. 그럼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네. 그와 동시에 그거와 병렬 또는 그 위의 개념은 물론 민생이지. 민생을 철저히 돌보고 동시에 이 두 가지 과제를 윤석열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제 그런 감기만 해도 새치 케어, 감기만 해도 탈모 증상 완화, 감기만 해도 모발 볼륨 개선, 모발 손상 개선. 믿을 수 있는 3중 특허 성분, 구기자, 동백나무씨, 알로에 등 자연 유래 성분. 감으면 감을수록 자연스러운 새치 케어. 식약처 고시 성분 함유로 탈모 증상 완화, 새치 케어 개선, 모발 볼륨 개선, 뿌리 볼륨 개선. 연모제 성분 없는 자연 착색의 원리로 두피 손상 걱정 없이 매일 감으면서 새치 케어.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를 선택했으니까 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생 문제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삼고 환율 높고 원유가 높고 그다음에 물가. 금리 자꾸 높아져가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안 잡히고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의 실패를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IMF 사태를 맞게 되는데 네. 지금 회계법은 IMF에 구제금융 신청한 그것을 IMF 사태를 하는데, 그게 동남아시아에서 피해간 거는 싱가포르하고 대만밖에 없어요. 네. 전부가 똑같이 다 당했습니다. 다 당했는데. 다 당했는데, 그러나 좁혀서 대한민국 하나를 보면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그 외환 정책에 실패가 있어요. 네. 저축은행에도 외환 거래를 허용해가지고 그 34개의 외환 이 저축은행들이 이게 일본, 미국 등의 저리 자금을 구워가지고 동남아의 고리 자금으로 대출해가 그 마진 때문에 먹었다는.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외환 위기가 가까이 왔을 때 그게 이게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감당하지 못한 사태가 생기고 한일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통화 스와프 못했고. 받지 못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명심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실패는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참모들 회의를 하고 밤낮으로 이런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써버렸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교훈으로 해갖고 주의 참모들 하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상암 거기 구장에 그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브라질전 하기 전에 그 손흥민 선수에게 훈장 줬다고 그래요. 예. 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앞으로는 그런 데 나가는 걸 줄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 그걸 나 윤 대통령 하고 싶어요.
용산 집무실에 앉아서 이게 밤낮으로 지금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지혜를 아주 모으는 그런 모습이 더 국민에게 많이 노출돼야 국민이 안심을 하게 된다. 그렇죠. 예. 상암 거기 가서 훈장 준다 그러면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1시간에 2시간 그게 허비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소모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사기를 위해서 그게 보기 좋은 모습은 틀림없지만은 대통령의 시간을 아껴 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민생 문제에 어떻게 올인하고 있다 하는 걸 이게 그게 네. 보일 필요가 중요한 있다. 지적이시네요. 맞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EO보다는요.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를 과연 사법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죠. 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그 선거운동 네. 과정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구속할지 모른다고 앞질러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없는 죄가 아니라 드러난 죄가 있잖아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도 울산 사건, 원전 폐쇄 사건 등에 있어서 이미 드러난 증거들이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바로 이게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면 다소 그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현재 드러난 거, 그렇죠. 현재 드러난 것 중에 순차로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광주시장에 말이죠. 라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광주시장 당선됐더라고요. 그러게요. 강기정. 강기정이가 됐더라고요. 당시 정부 비서관을 했으면 라임 사건 관계가 네. 있었던 게 뚜껑을 덮어버렸거든. 그 성북구 출신 기동민 의원도 라임 사건에 관련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장동 게이트 등의 현행범이 개항 어려가서 국회의원이 된 이런 상태니까. 네. 이제 드러난 것부터 조사를 해서 점차로 이재명, 문재인 쪽으로 조사를 해야죠. 뭐 네. 구속하느냐 안 하냐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고 자관 사법처리 수순을 밟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윤석열을 선택할 의미가 훼손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이거를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측근 참모들을 일기의 과거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일기의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와대 참모 또는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6개월 내지 1년쯤 지나면 그 시행착오나 사람은 제대로 썼는지 되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실의 그 실장이야 그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 이들이 정말 대통령이 민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아가는데 조력자로서 참모로서 제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데서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 이번 3월 9일 이후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2건이 불거졌어요. 네. 그 두 건이 어떤 겁니까? 하나는 IBK 중소기업 현행장 윤종원이라는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한 거. 그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으로서 원전, 소득주도, 부동산 이게 모두 실패한 사람 어떻든 정치적 책임이 있어요. 예. 사법적 책임까지 물을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네. 이런 사람을 이걸 태연히 국무조정실장을 시키겠다고 한 발상 누가 했는지 우리는 대강 아는데 그 이런 데는 절대로 대통령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런 참모는 이제는 6월 1일 선거도 끝났으니까 책임 물을 것 있으면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는 바로 지난 주일에 드러난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발 뉴스가 네. 이게 흘러나왔는데 특별감찰관 법에 의한 특별감찰관제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이 법을 무시하고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 직무유기나 또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걸 그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 되죠. 특별감찰관을 폐지해야 되겠다. 폐지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이게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가족 친인척에 대한 이게 감찰을 하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니까 특별감찰관이 없어도 된다. 민정수석실이 있어서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민정수석을 둬야지. 그리고 문재인 때는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없었나? 그러니까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무슨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둬야 되는 거죠. 특별감찰. 대안을 뭐 마련하겠다. 이따위 소리 하다가 이제 주소 담았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고 이런 여론이 나빠지는 순간에 윤 대통령이 그건 입법 사항이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걸 아주 차단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 주변의 참모 중에 이런 말이 특별감찰관제가 채택되면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직무가 현재는 수석비서관 이상이니까 수석비서관 비서실장이 그 대상이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뒤에 감시받는 거 아니냐. 친한 친구하고 술도 함부로 못 마시고 만날 사람도 못 만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은데 아니지요. 감찰 당해야 됩니다. 그럼요. 감시 당해야 됩니다. 지금 역대 정권의 부패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대통령 주변과 가까운 데서부터 부패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특별감찰관을 둬야 돼요. 그럼요.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제를 이게 시행을 하고 이석수 초대 감찰관을 임명해가지고 1년 남짓 만에 그만두어 버리고 이제 탄핵 사태에 몰려가지고 후임도 임명 못하고 그만두고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는데 예. 이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만두게 된 앞에 동기 중에 하나는 민정수석 우병우하고의 충돌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특별감찰관이 있어서 민정수석하고 충돌했다.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특별감찰관한테 왜 내 뒤를 캐느냐. 예, 그렇죠. 그렇게 이석수 감찰관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무슨 소리냐. 그게 내 직무인데. 그렇죠. 이래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한참 있다 그만둬 버렸는데 이게 충돌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수석비서관급 이상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비서관급 이상이 뒤에 감찰을 당하고 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방비 상태로 돼버리면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다 감찰합니까? 이게 임무가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과거 정권은 그러니까 다 돈 받아먹고 다 부자가 됐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부정부패 온상이 청와대에서 시작되고 내각으로 내려가고 고위 공직자로 가고 국회도 퍼져가고 요런 형식으로 이렇게. 힘 있는 곳에 돈이 몰리니까요. 예. 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이걸 내부 조사를 해가지고 네. 이게 대통령 자신이 이 부분은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이 정신 자세가 어떤 것인지 대통령이 우선 특별감찰관 임명하기 전에 머리에 넣어놨다가 특별감찰관이 이게 생기면 그런 사람부터 먼저 감찰 대상으로 올려가지고 그래야 이게 대통령이 항상 민심을 등에 업고 도덕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것을 네. 반드시 옹호해야 된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내용이 심각한데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쇄신하고 앞으로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이게 안적 의석을 야당으로서 확보하려고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이재명 플러스 20. 이재명 플러스 20명. 그러니까 21명을 21명. 그러니까 뭐 역사적 용어로 말하면 숙청해야 돼. 숙청. 아, 숙청. 핵심은 586 세대들이에요. 아, 586세. 그럼 뭐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이 있어요. 20명에 대해서 20명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있습니까? 그 이재명 플러스 20 명단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발표 안 하려고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진행을 봐가지고 네. 그 미적거리고 이러면 우리는 이 대표나 저나 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이니까 국민이 윤석열 정권도 잘 돼야 되지.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아, 그럼요. 그 대신에 야당도 잘 해야 돼요. 그럼요. 예. 야당도 헌법적 틀 안에서 제대로 반대할 거 반대하고 대안 내놓고 반대하고 이래야지 막무가내로 아니 한동훈 이번 그 지방선거 진행 중에 이런 말을 민주당 핵심부에서 나오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탄핵. 아이고. 그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현재 법령에 위반되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탄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3분의 1 이석이
발의해서 제적에서 2분의 1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니까. 진해가 다수당이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고동보훈 판사도 이 의석을 가지고 탄핵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망발에 가까운 얘기. 그리고 한동훈이가 어떻게 하지 지켜봐가지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탄핵 오람에 들어섰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때 탄핵 이 얘기를 꺼내야지. 그 선거 과정에 이 얘기를 해가 이것도 민주당이 정신 못 차렸다 그래갖고 간표위원이 상당히 나는 많이 됐으라고 보는데 좌우간 이 586 세대 핵심 20명 그리고 이재명은 586의 이른바 주사파의 핵심 아닙니다. 네. 그 이재명 씨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 옳게 주사파도 아니고 얼치기야, 얼치기. 얼치기죠. 주사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하소인에 불과한 거야. 네. 그 주사파가 주도하고 있는 경기 동부연합 같은데 뭐 일자리 많이 주고 뭐 무슨 돈도 많이 주고 그래 요걸 말로 써먹기에 좋은 것이지 그렇죠. 이게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재명이 그동안 저질러 놓은 거 그리고 이번에 개항을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는 거 그 정치적 의미를 민주당이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그게 이 후보하고 그리고 송영길이 그 선거구를 떠나서 이 서울시장으로 나왔다. 그것 때문에 말아먹은 거예요. 전체 선거. 시중에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말아먹었어. 그 이재명 송영길이 암거래설에 있어. 내 선거구 비워주고 내가 가고 네 선거구 비워달라. 너는 서울시장을 하고 암거래설에 있어. 암거래설이. 그러니까 모종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거기에 있죠. 플러스 윤호중이라는 그 대표 이 세 사람이 말하자면 민주당 선거를 폭망하게 하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당 윤석열 대통령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됐는데 586의 수명은 끝났다니까. 예. 수명이. 그들이 386 때 20대 초반에 50대 반정부 투쟁하면서 내 그랬던 무슨 NL 계열이다, PL 계열이다, 민주주의다, 아니면 국민혁명, 인민혁명 노선이다. 그건 결국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한반도만이 유일 합법적인 길이다. 이념적으로, 이념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런 생각에 도취돼 가지고 전두환 군사정권하고 대항하는 무기로 그 사용했는데 그러다가 1년 내외의 짧은 기간 감방에 갔다 와가지고 그걸 훈장으로 달아서 이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국회에 진입하고 그래 드디어 문재인 정권 때는 전성기를 누리가 비서실장 장관 뭐 이래 호의호식하고 돈들도 많이 벌었잖아요. 돈들도 많이 벌었죠. 그 부정부패 사건 이게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챙기면 제가 말씀드린 20명 명단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민주당의 책임당은 권리당 그게 진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21명을 이거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 얘기 끝에 제가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이거는 말이죠.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무책임하다 그러고 나무랄 사람이 많은데 국민의힘당도 이번에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그 당선이 유망한 지역에는 말이에요. 공천에 잡음이 많아요. 공천에 맞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2년 전 국회의원 공천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예. 잡음이 많아요. 그리고 암거래설도 있고 이래갖고 이게 정치적 질이 아주 이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선거를 통한 경쟁에서 게임의 룰도 확정되지 않았고 승자와 패자와의 관계도 아름다워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네. 지금 이재명 전 후보 대통령 후보가 보이는 그 태도는 그게 뭐냐 이 말이야 그게. 지저분한 패자죠. 네. 지저분한 패자고 선거에 승복하지 않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항을 국민들을 갖다가 호구로 여기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개항을 국민들도 제가 이 방송에서 그렇고 마지막 토요일 이 광화문 광장에서도 실성한 이재명 송영길을 심판하자고 그렇게 외쳤다. 개항을 국민들이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그 취지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온다면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걸 주목하고 그 색깔에 따라서 지지할 사람 지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방탄 쫓기기 위해서 연고지를 떠나 나왔다고 한다면 개항을 국민 여러분들이 말이야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 책임을 느낀다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겠냐고 제가
간절하게 호소했는데도 이게 말이야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당선된 꼴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날개 달았다 그러니까 차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휘젓고 다니고 무슨 전당대회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이건 제거해야 된다 이게 이런 얘기를 전제로 제가 네. 승자와 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금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국민과 역사 앞에 좋게 기록되게 하느냐 하는 역사적 사례 하나 들어주시죠. 그것을 모택동과 장개석의 관계에 곁들여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개석이 중국 대륙을 중국 인민해방군 모택동군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 그러면 중국 베이징 가보신 분들은 다 천안문 광장 구경하게 말하니까 천안문 광장이 자금성의 정문이거든요.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이듯이 그 정문이 천안문인데 거기에는 양쪽 계단으로 발코니에 올라가게끔 구조물이 되어 있어요. 그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광장에 내려다 보이는데 그 가장 중앙에 이게 구리로 표시판을 이렇게 삼각형 표시판을 지금 요만한 크기로 붙박이로 딱 붙여놨어요. 1949년 10월 1일 모택동 주석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마이크를 통해 그 보도사진에 나와요. 나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선포를 한다는 그거. 그래 그 광장에 모인 이 인민해방군하고 모두 와 열광하는 이런 이제 보도사진이 있는데 그게 그 자리야. 그 자리인데 그날 아침에 대만에 쫓겨간 이 장개석 그 정권의 핵심부 군사 전략가들은 그 전날부터 장개석 총통에게 내일 10시에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등 공비라는 말을 써요. 이게 장개석 정권에서는 공산 비적들이다 이거지. 공비. 우리도 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무장공비라고 공비라고 썼죠. 그러니까 그것서 다 의원이 나온 건데 이 공비들이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데 이걸 때려 부십시다. 공군기로 가서 이걸 폭격해 버리자. 폭격해 전부 죽여 버리자 이게. 그래갖고 우리가 이게 대만에서부터 상륙해갖고 지금 그 대륙에 잠복하고 있는 게릴라가 일부 있었거든. 그래 이걸 뒤엎자고 그 전날 이제 참모에서 이게 장개석의 장 총통한테 이제 건의를 하니까 총통이 가만히 듣고만 있고 회의는 파한다. 결론 안 내리고 파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 당시에 중공군은 인민해방군은 공군기가 하나도 없어. 이게 대만은 이미 수백 개를 갖고 있어. 미국의 최신 전투기를 수백 대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만에서 발진해 가지고 베이징에 가는데 3시간 반 내지 4시간이 걸려요. 그때 제트 전투기가 아닌 프로펠러기 가장 빠른 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10시에 맞춰서 폭격을 하려고 그러면 6시 경에는 발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참모에서 장개석이가 이렇게 그 공비들을 이번에 이렇게 톱을 해갖고 우리가 게릴라전으로 상륙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건의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회의를 파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총통 침실 밖에 공군 총사령관이 대기를 했어. 명령 내려달라. 각하 어떻게 할까요? 명령을 내려달라고. 아무 대답을 안 해. 6시 됐을 때 각하 이제 발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 계속 각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만둬라. 그래 그만뒀어요. 만일 그 발전해가 폭격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요. 사태가 생기지. 모택동 이 핵심부가 다 전부 전몰하게 되고 그 중국이 일단 혼란에 빠지는데 그럼 장개석 총통의 심리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했겠냐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첫째 이 자금성 정문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둘째로는 내가 대륙을 저 공비들에게 이게 완전히 상실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승리 축하장에 홧김에 재를 뿌리는 식으로 보이면 내가 이게 패자로서 이게 사람답지 못한 거 아니냐. 후일 역사가
그 역사가 모택동과 장개석 관계 중국 대륙을 두고 싸운 거는 삼국지에 버금갈 만한 얘기들이 무수히 많거든. 네. 근데 그 결론에 결국은 장개석이라는 자는 인간 이하다 이렇게 기록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대륙을 잃은 패자지만은 패자의 금도가 있는 것이다 이거야 내가. 비록 전쟁에는 졌다 하더라도 진 사람으로서 이게 승리한 사람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야, 멋지네요. 예. 이게 굉장히 통 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그 시점에 공군 총사령과 군 지휘관들이 이게 천안문 그 발코니를 폭격해야 한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게. 그렇죠. 그 이재명을 당대표 해야 된다 이러고 그러고 이재명이 장개석의 그런 그 순간의 그 포용력이라 할까 패자로서의 금도는 눈꽃만큼도 볼 수 없고 맞습니다. 이 점은 승자인 윤석열 쪽에도 그 참모들 휘하의 참모들이 네. 이게 엉뚱한 데 눈길이 가가지고 말이야. 네.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인 나라로 만들어서 말이지 민생도 해결하고 이래가지고 윤 대통령도 빛나고 우리도 이 시기에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우리도 역사에 빛나는 사람으로 기록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안 내가 보여요. 넘자 붙여서 그런데 붙여도 되죠. 별로 없어 보인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 등에 비추어 봐서 윤종원이를 뭐 국무조정실장 시키겠다든지 특별감찰관을 없애겠다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좁아가지고 산지가 많아서 그렇다는 일부 학설이 있어. 산지. 대한민국 22만 평방킬로미터의 75%가 산지거든. 산지. 그렇죠. 야, 그런데 그게 무슨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만조 땅에만 들어가 보면 가도 끝이 없이 양아 광활한 대지야. 속이 좁다는 건가요? 그래서 예. 그게 연암 박지원 선생이 남긴 열하일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해가 한 거의 10일 가까이 지나가지고 압록강에 가서 이제 중국 땅에 들어서자. 중국 땅에 들어서서 하루를 갔는데 계속 이게 말이지 이 평야지대만 보이고 산은 안 보이니까 울고 싶다. 이렇게 넓은 곳이 있었구나. 울고 싶다. 우리는 좁은 데 막혀가지고 서로 헐뜯고 이랬지 않느냐 이게. 그게 모두 좁은 가슴이다 이거지. 울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패자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으면 지금 반성하고 국민에게 그래야 될 텐데 개양 의뢰가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광화문광장에서 신성한 이재명 송영길을 심판하자 소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겠느냐 이 말이야. 예. 이걸 생각해보면 말이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저 스스로 죄책감을 제가 느낍니다.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이재명이요. 울고 싶다. 저는 개항을구 유권자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유권자란 말 안 쓰겠다 그랬잖아요. 네. 유권자 그러면 국한된 의미가 있으니까. 네.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고 그건 우연이다. 나는 우연히 지금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이니까 이건 절대기관이다. 네. 국민이 국민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국민이 국민을 탄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도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왜 그래? 그거는 다음 선거에 심판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그리고 법관, 선거관리위원 이건 탄핵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일부 국민이 잘못했어도 이 일부 국민 어디에 그 시점에 있었던 국민은 헌법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가 탄핵한다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될 아니 아무리 그래도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행하려고 입법한 것이 아니라 사법 처리를 면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의 방탄봉을 잇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국민인 우리가 찍어줘야 되느냐. 울고 싶다. 이 울고 싶다. 나 지금 오늘 아침에 울고 싶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당선된 이재명이가 또 휘젓고 다니는 이런 나라.
이거 보고 싶지 않다. 이거. 이거 울고 보고 싶다. 싶지 않다. 이거. 네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 보고 싶지 않다. 울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흡수해가지고 정말 도덕적 우위에 서가지고 한번 잘해봐라. 네. 잘해봐라. 네. 이준석의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대표로서의 이준석 이번 지자체 선거 평가. 조마조마했어요. 네. 저게 말이죠. 이게 수류탄에 핀이 뽑아가지고 굴러가다가 팡 터져버리거든. 핀이 뽑힌 수류탄으로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제 친구가 어디 가서 또 무슨 말 실수를 할까 조마조마하고 말이지.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 그 성폭력 사건이 들어났을 때 당대표로서 한마디도 못하지 않나. 그 자기가 저게 엉뚱한데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게 실성한 것처럼 김포공항 뭐 없애겠다고 하니까 제주도가 피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또르르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제주도민들에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박완주 사건이라면 천안에 가가지고 박완주 의원이 천안 출신 아니에요. 예. 천안 아산 같은 그게 충청도 거점 지점에 가서 이런 성추행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거는 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대표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지도 모른다. 뭐 우크라이나에 내가 특사로 가겠다 대통령한테 뭐 가서 얘기 이따위 지시를 하고 조마조마하게 넘기는데 그는 이번 경기도지사의 8,000표 차이로 실패한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것은 5만 표를 얻은 강용석이가 뭐 노선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 당이 어떻게 입당시키냐. 그게 이준석의 논리인데 이준석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 네. 그렇다면 껴안았어야 되거든. 네. 이게 이준석이라는 자가 있어가지고 강용석을 그냥 끝내 내쳐가지고 말이야. 끝까지 나와버리게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 아침 방송 뉴스를 보니까 모든 뉴스에 이제 뭐 앞으로 전당대회를 뭐 내년에 하느냐 곧 하게 되느냐 국민의힘 당이. 그러니까 뭐 당 대표설에 뭐 안철수, 권성동, 김기현 이런데 이준석의 이름까지 오르더라고. 말도 안 됩니다. 예. 예, 민주당은 이재명 플러스 20명, 21명 제거하고 국민의힘 당은 이준석 제거해야 돼. 이준석 그게 오늘 제거해야 결론입니다. 네. 깔끔하게 결론 내려주셨네요.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